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항상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었는데요. 시간 변경으로 토요일 오후 12시, 1시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참여하시는 방법은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황주명 베스트스탁으로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주식시장 지금 굉장히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중에서도 무슨 유동성 장세냐? 자금이 풍부한 리커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제가 교재 2권 또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와 그다음에 문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화와 문자 주실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세 항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함께 해주셔야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가 좀 추적추적 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리를 크게 흔들릴수록 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함께 할 수 있다. 그 부분 또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시장 잘 이겨내는 방법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또 방송 보시다가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창을 열어놨으니까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죠? 오늘 또 제가 바로 방송 끝나고 나서 2시에 바로 KG타워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방송 끝나자마자 또 오시게 되면은 KG타워에서 저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부분, 하반기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와 주도주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많은 준비했으니까 또 오후 2시에 KG타워 서울역 혹은 서대문역 부근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셔서 또 많은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역에서 오셔가지고 걸어오시는 게 낫고요. 혹은 뭐 서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역 쪽에서 오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어떻게 마감됐는지 또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 주간 마감 신앙할 때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좀 드려요.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움직였냐라는 건데, 풋옵션, 크루드오일, 그리고 코스피 순매도 이야기 드리겠는데, 풋옵션이요, 외국인 순매도가 우위가 지속됩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드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체크하지 않고 저만 체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선물, 그 콜풋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부터 좀 트레이닝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어렵다, 이런 판단 아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콜은 상승을 예측하고요, 풋은 하락을 예측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풋이라는 건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외국인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no worry, be happy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예측하지 않고 있다. 물론 상반, 외국인 순매수, 콜옵션 외국인 순매수는 좀 적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이 닫혀 있으면 종목 선택만 잘 된다면,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만 잘 본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적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유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유가는 그게 브렌트 오일, 크루드오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크루드오일이 두각을 보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오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품화되기 좋다라는 부분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를 특징을 딱 보니까 제가 거의 유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5달러 기준으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42.5달러에서 42.5달러에서는 풋포지션이 좀 강하고요. 또 42.5달러가 되면 자꾸 꿈틀꿈틀 거래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실물 경제는 쉽게 돌아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42.5달러 기준으로 해서 풋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항상 물은 뒷물하는 게 좋은 거 아시죠? 9월물보다 10월물 쪽으로 하셔야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 변동성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순매도 지속인데 어떤 게 순매도 지속이냐? 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순매도 지속이고요. 개인 순매수 우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분명히 메이저급들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잡아주고 있어요? 개인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동학 개인 운동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미국은요 로빈훗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가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택트겠죠. 주식시장 언택트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점점 중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처가 적은 구간, 특히 공매도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박스권은 뭐냐? 2360, 2260에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특징주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움직였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바이오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지금 좀 눌림은 나왔지만 신고가까지도 달성했던 이번 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은요. 도너리 BAP가 되려면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과 루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18만 원 찍고 내려가네요.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미리 예측해서 주식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순환매가 불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쭉쭉쭉쭉 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G 관련된 종목, 제가 5G 관련된 종목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자, 유행어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황주묘 이꼬르 매드팩터 한번 붙였고요. 그죠? 황주묘 이꼬르 유라테크는 이제 끝.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황주묘 이꼬르 솔브레인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은 무엇이냐? 슈퍼사이클은 5G다라고 말씀드렸죠. 5G가 안 갑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엄청 말씀드렸죠. 역시나 주식은 순환매 시장입니다. 제약바이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차 가고 제약바이오 들어가니까 어떤 순간 가요? 전기차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5G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5G 관련된 종목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다들 잘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뭐 에이스테크 같은 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은 조금만 더 한 발 더 예측하면서 유행에 민감한 게 아니라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구나. 사이클을 준비하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지금 뭐 개똥이네 을똥이네가 무슨 종목 갖고 있다라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사이클에서 덜 가는 흐름들 하지만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주식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그러면서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시들하니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면 5G, 전기수소차,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가 슈퍼사이클 중에 하나의 테마라고 했으면 전기수소차도 아직도 갈 흐름을 보여주죠. 제가 그 베스트스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만 안 갔네요. 굉장히 큰 종목인데 두각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역시나 SK이노베이션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18만 4천 원까지 뭐 12, 13만 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5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미리 예측하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준비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고점 종목을 주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전 고점 종목 웬만하면 말씀 많이 안 드려요. 왜?
그것이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잘 맞춰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투자하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 상승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요. 이번 주장의 특징 슈퍼사이클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슈퍼사이클 뭐예요? 제약바이오, 전기차, 5G 이렇게 움직였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 짚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슈퍼사이클이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산업과 종목을 봐야 될 거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의와 전화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약 02372-02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주셔도 되는데 전화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대응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두 분은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KMW 고 매수가 54,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 KMW고요. 매수가 지수인데 얼마시라고 그러셨죠? 54,400원입니다. 54,400원에 비중 20%. KMW 뭐 20%.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서두에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5G 또 코스닥의 또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고, 상반기에 5G 안 가고 있을 때 또 눈여겨봤던 종목이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고점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인데, 5G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까지 제가 끌고 가야 될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계시고요. KMW 대장주 맞습니다. 예,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는 다소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새로운 매출과 계약에 대한 기대감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oT 시대,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다. 그럼 언택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터넷 서버망 확장과 속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려면 결국은 5G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KMW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정고점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종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판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이 81,1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격언에서 전고에서는 반은 팔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79,000원 정도에서는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중에 내려오면 또 사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만 원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000원에 반 매도, 그리고 최종 매도는 9만 원,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요 6만 원 이하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기준으로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 자, 1차 8만 원, 8만 원 말씀드리고요. 79,000원 8만 원 말씀드리고, 2차는 9만 원 이렇게 매도 전략 드리고요. 그다음에 6만 원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더존 비준이고요. 네. 104,500원에 5% 갖고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안 들고 계시네요. 104,500원에 5%. 더존 비중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도 제공하고 디지털 유주 정책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오히려 조금씩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10만 원 깨지면 추매를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굉장히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개인 투자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계라든지 장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화 시켜서 굉장히 좀 간편하고 또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든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모건스탠드 캐피털 인덱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더욱더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4,500원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보초병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택트 종목에 뭐 카카오, 네이버와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 부근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에서 10만 원 언더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 5%인데요. 추가로 5%더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가 이 종목은 가장 매력적이냐? 9만 원 이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9만 원부터는 더 10%도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돌파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 게 시장에서 점점 더 단순화, 대형화 그리고 인터넷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상향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많은 연락과 또 문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오늘 강연회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금 하반기 때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주도주와 또 하반기 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무료 강연회고요. KG타워에서 진행을 합니다. KG타워 20층 카페타리아에서 진행을 하니까 자, 오시면은 저기 서울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특히 종목적인 부분들 지금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의 리커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화 연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원익표 C 15,500원요. 25%요. 아, 원익 QNC를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15%고 원익표 NC요. 예. 네, 매수가는 15,500원 원익 QNC를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원래 그 이 세상 좋은 종목 몇 가지를 뽑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익그룹주입니다. 그건 아시죠? 혹시 이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같이 네. 사자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요즘에 가장 그 많은 그 사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인 추천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좋은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또 주식적으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추천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IT 기업 중에서 이제 원익 IPS, 뭐 원익 QNC, 원익 그룹주들에 대한 상승세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건 지금 차트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있어요. 네, 5월 20일 날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월 예. 20일 날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기가 막히게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자죠? 금요일자에서 이렇게 눌림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4음봉이거든요. 원래 4음봉에서 2평이 맞게 되면 중심 2평이 맞게 되면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단점이 뭐냐면 저항이 많습니다. 이 종목이 안 가는 이유는 뭐냐?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16,600원 16,600원에 저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6,600원에 2020년, 2019년, 2018년 이런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서 눌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만 오면 밀리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신 거세요? 아니면 조금 길게 보고 접근하신 거세요? 좀 단기적이고 기고 뭐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너무 종목 선택을 잘하냐에 따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16,600원에 정리하시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이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없겠지만 14,000원은 좀 이탈하지 않아야 빨리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16,600원에 매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신풍제약 81,350원이고요. 네. 그리고 15%입니다. 와, 제가 머리가 띠용 하는 종목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아, 비중 81,500원에 비중 15%고 신풍제약 81,350원에 비중 15%고 신풍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한 6만 원대 사가지고 12만 원대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뒤에 또 재차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렸는데요. 이게 힘드네요. 그 주식 경원 중에 헤어진 연인은 쳐다보지 말자라는 경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부터 이 헤어진 연인이잖아요. 우리 정말 잘 지냈었잖아요. 잘 지내고 나서 미련이 있어서 다시 잡으면 그때부터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사실은 본질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사실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개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맞춰가려고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한 작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더 가더라도 에라 내가 다음에 또 이 종목으로 수익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네. 스트레스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스트레스 비용 대비 너무나 많이 힘들 과정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아쉽지만 월요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절가는 손절가는 지금 어차피 월요일 날 7만 원 5천 원 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네. 부분 위에서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더 훌륭한 종목으로 더 편한 종목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장이라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가끔 제가 정보를 공유드리고 또 제가 가끔 뭐 이벤트 같은 경우도 하게 되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와 또 이벤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삼성물산 12만 5천 원에 20%요. 아, 12만 5천 원에 20%. 삼성물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오래됐거든요. 네네. 예, 지인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오르는 툭 하다가 또 빠지고 해갖고. 아, 그쵸. 참 11만 안타까운 원만 올라가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삼성 단 종목들은 다 잘 갔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물산만 안 가는지 이게 예. 물이 포함돼서 그런지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삼성물산은 지금도 쉽지는 사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 기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물산이라는 건 물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물류가 쉽게 유통되기는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마음을 비우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본전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실 수는 있으신 거죠? 네. 예, 본전 12만 5천 원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왜냐면 종목이 너무 느릿느릿 가잖아요. 과감 없이 정리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옮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뭐 다른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가져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본전 매도 전략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만 원은 이탈되지 않아야 뭐 손절 라인은 잡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10만 원 이탈되지 않아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12만 5천 원에서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추매도 해도 될까요? 아, 추매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을 하시다가 이 종목 그냥 이 물량만큼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은 또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네네, 있으신 안녕하세요. 종목, 예. 예,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아, 들려요. 예. 예, 종목 SK 생명과학이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만 9천 원에 10% 됩니다. 예. 15만 9천 원 10%. 아, 최근에 쫓아 들어가셨구나. 엔지킴 생명과 그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FDA 임상 승인 났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네. 이게 뭐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엔지킴 생명과학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10만 원, 9만 원, 8만 원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 이후에 행보하고 나서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뭐냐? 제가 9만 원대 말씀드렸으니까 딱 지금 18만 원이면 100%대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고래서 단타를 했던 분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뭐 FDA 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직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소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고 갈 것 같은데 15만 9천 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네.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쪽에 힘이 조금 약해지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면요. 네. 17만 2천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 만들어 놓고 17만 2천 원에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나서 다른 종목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거는 분명히 우상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목표가 17만 2천 원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윗골이 달리고 사실 이걸 그레이브형이라고 해서 무덤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무덤형이기엔 거래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차트 만들고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17만 2천 원 목표가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13만 원 이탈하실 때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 BNC 네. 3,415원에 30%예요. 종목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한국 BNC요. 한국 DNC요? 네. 아, BNC요? 한국 BNC. 이제 한국 BNC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9월에 그 세종시에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네네. 거기서 보톡스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아, 그쵸. 근데 산날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이게 원래 이제 생체재료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장 증설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을 테마, 건강과 미에 대한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도 맞습니다. 3,415원 30%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뚫고 나서 보는 게 정석인데 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4,000원까지 목표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흘러내렸지만 다시 한번 지지 맞고 우상향 5일선, 21선 차트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구간은 마련되었다. 다만 2,800원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2,800원은 좀 손절 라인 보시고 목표가 4,000원까지 저평가 매력과 함께 두각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무슨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가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월요일 날 팔아야 되는 건지 오르면 아니면 더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자. 아니면 월요일 날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건지 급등했다 한 종목도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원래 상승을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팍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한번 매도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순환매 쪽에서 저평가 국면 때문에 두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스윙적인 국면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에 뜨고 나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스윙적인 관점, 어차피 이게 상가적인 관점까지 가야지만 3,400원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한 200원 정도 10%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죠? 3,400원 아마 월요일 정도 올라오면은 좀 물량 축소하시고 하신 전략도 유의하도록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도움되시길.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해드려야 돼서 다음에 또 한번 문의 주시면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33,500원, 비중 30%,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전기와 전력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다시 한번 두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날씨가 많이 안 덥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사용량 체크 이런 부분들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8월 중순부터 말미부터 본격 더위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위와 함께 종목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수 단가가 높으시네요. 33,500원에 비중 30%,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시장의 흐름과 함께 올라오는데 이 종목 저항이 너무 많은 구간이 보여요. 28,000원에는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뭐 18,400원인데 사실 33,500원에서 18,400원은 손절 라인 너무나 가혹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례적으로 18,400원은 드리겠고, 자,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28,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자 체크 드리고 있고요. 자, 후성. 자, 후성이 사실 날씨가 안 덥다 보니까 사실은 갔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후성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여름에는 가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덥잖아요. 왜? 에어컨 냉매제로서 많이 더해지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끄급하죠. 슬슬 에어컨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와 그 다음에 에어컨 냉매제 관련된 수혜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8,500원, 비중 30% 말씀해 주셨는데 더 갈 겁니다. 더 가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9,800원까지는 상승 흐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 드리는데 도너레이 BF입니다.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마다 예청하고 있습니다. SL 12,000원, 비중 20%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5,000원까지 가능할까요? 목표가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SL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자, 최근에 이제 꿈틀하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부분들 개선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12,000원 현재 가격이네요. 15,000원. 조금만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000원, 13,80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자, 이 종목 13,600원, 13,600원에는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이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 손절 라인 잡고 가는 것이 전략적 투자로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11,000원 손절 라인 목표가 13,6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체크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종목이 나왔네요.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핫했죠. 뭐 국유화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시아나항공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매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 통매각은 쉽지 않다. 그래서 분리매각을 하자. 분리매각을 해서 뭐 에어부산을 떼어서 팔고 6개 자회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리매각하게 된다면 인수자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어겼다라고 하니까 채권단, 지금 채권단, 즉 그 은행에서 채권단들이 다 하게 되면 최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재매각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인수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각에 대한 수요나 매각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조금만 시간을 둔다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3,400원인데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재매각 협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픈 채팅방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에서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 주시장 전망과 주도주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수급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오셔서 내용 설명 들으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담 시간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신 분들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수익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종목 AS랑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적인 부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일양약품, 바이넥스, 뭐 바이오톡스텍 워낙 바닥주에서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300%, 뭐 226%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봐드릴게 바이오톡스텍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 비임상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한 것 중에 예전에 셀트리온이 주식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이오톡스텍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전 항상 높은 자리에서 매매 안 해요. 왜냐? 불안하니까요. 자, 근데 바이오톡스텍 보시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한 128%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168%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SK이노베이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수가는 사실은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급은 여러 번 드렸어요. 왜 그러냐? 빠져있는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기차 중에. 그래서 제가 바닥입니다. SK이노베이션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기차 중에서 안 간 종목에 수급이 타다닥 붙게 되면서 19만 원까지 단 3일 만에 급반등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보면 주식은 어떻게 된다?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늘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두 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또 이제 제가 바닥주, 요즘 바닥주 잡기 참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좀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부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관련된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을 통째로 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분리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 에어부산입니다. 그럼 에어부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사고 싶어하는 인수자들, 대기업들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에어부산도 동일선상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동일선상에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크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부산을 매각해버리면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계산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만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간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이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김해공항발 국내 국제선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수자로서는 매력적인 메리트로 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두산솔루스라든지 뭐 두산퓨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 뭐였냐? 결국은 매각 협상 기대감 때문에 혹은 분리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두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 수요 개선 대비 신규 취하 노선에 대한 발굴 기대감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3,900원 이하 전략 드릴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00원인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6,500원까지도 흐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3,440원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2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A네트웍스입니다. IA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요즘에 스토리 분석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스토리로 두각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인데 양자 난수 생성기 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에 쓸 수 있느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암호에 대한 보호 기술, 암호에 대한 어려운 기술인데 굉장히 핫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A 퀀텀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두각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단가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1,900원 혹은 지금 1,935원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1,500원인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두각받을 수 있는 내용들, 뭐 바이오와 함께 양자냉수
기능도 양자 생성기도 두각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종목 체크해 드렸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황주명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주명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오늘도 기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0 매법이라고 굉장히 단순한 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식은요, 복잡한 사람이 돈을 버느냐? No! 정말 간편하고 단순한 로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압도할 수 있다,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0 무엇이냐? 21선과 121선만 잘 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로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도 누가 만들어줬는지 기억해줘야겠죠?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쉽게 얘기하면 주가, 종가의 평균치를 연결하는 선이고, 자, 이동평균선 가격 이상 거래 시 이익 상태고, 이동평균선 가격 이하 거래 시 손실 상태다. 당연한 얘기죠. 5일선보다 위에 있으면 5일 평균값보다 당연히 위에 수익 상태인 거고, 그죠? 5일선 밑에 있으면은 손실 상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뭐 이동평균선은 5일선, 11선, 61선 다 존재하는데, 자, 그 중에서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자, 5거래일간 평균 주가를 5일 이동평균, 11거래일간 평균 주가를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쓸 건 뭐냐? 20일과 120일입니다. 20일, 원래 주식이 예전부터 뭐 6, 7년 전부터 제가 이제 15년 차인데, 자, 20일 종가의 이동평균, 한 달 종가의 이동평균을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이라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241선 얘기가 많았어요. 이동평균선 240일이라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그죠? 12개월이니까 한 달이 20일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더 시간에 대한 촉박과, 그러면서 예전에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240일 타고 올라갔다면 이제는 121선을 갖고 120일 종가 이동평균을 갖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 1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외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시 접근한다. 무슨 말이냐? 자, 20일 이동평균 단기 이평이라고 부릅니다. 120일 이동평균 중기 이평이라고 부릅니다. 중기보다 단기가 올라왔다는 건 점차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에서, 자, 122평이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가다가 착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세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각도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에서 일반적으로 생각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돌파했나 캔들에 대한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흘러가다 올라갈 수 있는 이 각도를 잡았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시세를 분출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 주식은 각도론만 잘해도 급등주, 단타, 스윙, 중기가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진단키트 대장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다? 랩지노믹스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랩지노믹스 어떻게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121선이 있고 21선이 있습니다. 121선 약간 검은색으로 했고요. 21선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21선 노란색으로 딱 돌파합니다. 121 돌파하는데 121선이 약간 누웠죠. 이제 180도를 기준으로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인데 21선이 점차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자, 121선 어떻게 됩니까? 꿈틀꿈틀 각도 올라가죠. 시세를 빵 줄 때 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부터 뭐예요? 추세를 완전히 6개월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자, 21이평과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요런 자리가 뭐예요? 이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21선이 121선 장악한다, 여기는 기본 로직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설어서서 180도에서 끌어올라오는 부분이 주식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게 해드리네요. 자, 왜 그러냐? 각도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었죠. 근데 각도론이 서야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얘기 안 해주세요. 각도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특별하게 해드리는 방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 코로나19 치료제 오늘 문의 주셨었던 종목인데 우리 어떻게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21선 돌파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 21선이 121선 돌파하죠. 근데 어떻게 돼? 121선이 이제 거래는 팡팡팡 돌면서 21선이 꺾여 내려가잖아요. 돌파했다. 근데 121선이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이었다면 여기서부터 120선이 180도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각도론적으로 이런 21선 부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땅 하면서 지금 18만 원까지 갔잖아요. 이게 각도론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검색식으로도 가능한데 121선이 누워있는 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평균값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 돌아서면 그때부터 종목이 올라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트 5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각도론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넵튠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는 안 봤어요. 왜? 21선과 121선은 역배열이잖아요. 주식이 흐름이 새롭게 나올 때를 체크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22선이 뚫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서 봐야 됩니까? 아직 아니죠. 왜? 121선이 고개를 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121선이 나도 이제 추세 탔어요. 나도 이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흐름을 탔어요입니다. 흐름을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부분이 주식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의 종목이 결국은 추세를 타냐 못 타냐는 21선이 올라가고 121선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121선이 각도를 잡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과 추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자, SK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SK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예요? 121선이 안 돌아섰죠. 근데 슬슬 121선 돌아서는데 21선만 꺾여 들어가지 않으면 돌파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턴라운드도 가능한 거죠. 주식 재밌죠. 제가 주식은 항상 재밌다라는 게 뭐예요? 기본을 알고 가장 기반적인 지식에서 매매를 했을 때 주식은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재밌다, 즐겁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웹젠은 제가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은 베스트스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베스트스탁에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 쫙쫙쫙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121선이 이제 고개 듭니다. 왜? 두 번의 강력한 힘으로 이제 시세가 촥촥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투자 포인트 잡고서 끌어올리는 흐름. 물론 중국 한우 기대감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지만 이런 전체적인 로직에서 우리는 주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120선 꺾여야 돌파했는데 왜 안 가요? 물론 이건 같지만 그때는 뭐예요? 121선 각도가 안 잡혔습니다. 이 각도론을 터득하는 순간 주식은 여유로워지고 주식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각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자. 나중에 단타는요 45도에서 된다. 이런 각도론. 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전업의 필수 덕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땅 치는 긴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1선이 내려가다 여기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시세를 주니까 쭉 에너지 모으다가 지금 올라가죠. 이러한 패턴이 유라테크도 있었고 수많은 종목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21선이 있고 21선이 그 121선을 돌파합니다. 돌파하는데 121선이 돌파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120에서 각도를 세우고 올라갑니다. 그때가 뭐입니까? 21선 눌린 자리에서 매매 패턴 하시면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각도론입니다. 자, 나중에 45도 각도론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릴 건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로 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죠? 오늘 강연에 직접 뵙니다. 오프라인 강연에 진행합니다. KG타워에서 하반기 시장과 주시장과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오후 2시부터 저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증권방송 이델리온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급과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주고 있는 머니킴 이난희 전문가입니다. 테마주를 알면 30억이 보인다 등 총 5건의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집필한 제가 저자이기도 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VIP 서비스인 장중 실시간 유료 방송과 직장인 카톡방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패션입니다.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재테크도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변하거든요. 재테크 수단 중 대표적인 주식 투자도 1980년대 주식, 2000년대 주식,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주식 다 다르거든요. 과거 10년 주기였다면 지금 시장은 현대사회처럼 순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주식의 기법도 테마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수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세력의 수급이 있어야 합니다. 세력이 만드는 수급은 반드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수급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은 대박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력은 그 판돈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수급과 파동을 잘 이해한다면 시초가 매매, 그날의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위장술의 가장 뛰어난 물체가 비행접시입니다. 비행접시는 빛의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위장술이 뛰어난 것이 테마거든요. 어제 바이오 관련 테마가 오늘의 5G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보통 테마주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를 알지 못하고는 주식을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주가가 2,000포인트 간다, 3,000포인트 간다, 그러한 전망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 조건, 시장 방향과 관계없이 전천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인 현금 비중 유지를 항상 철저히 해야 하겠죠. 주식시장에서 상승에도 상한가를 맛보고 주식시장이 하락에도 상한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방향을 쫓아가지 말고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초보자는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될 것인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사실에 근거한 주식을 해야 하고요.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진실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가창을 통한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연선 매매를 통해 그들의 전략을 깨뜨리고 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로마의 장군 시저가 20대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거기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사공도 노를 던지고 막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20대 시저가 이 배 안에 시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머니킴 이난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일까요? Coming up. MG 새마을금고 보험이니까 보험 부담 덜어줘서 믿지. 아이 걱정 줄여줘서 믿지.
후까지 든든해서 믿지. MG 이래서 믿지. 이래서 MG. 믿음을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보험. 고마워요. 지켜줄게. 힘들었지? 어부바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아빠!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네, 스카이라이프. TV 인터넷 결합하면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주고 요것만 쫙 깎아주면 안 돼요? 된다고 해주게. 99,800원. 스카이라이프